안녕하세요. 랩 세미나 진행하게 된 박정아입니다. 저는 이 메탄 열분해에 있어서 몰튼 메탈과 몰튼 솔트를 같이 버블 컬럼에 넣어서 메탄 열분해를 진행한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메탄 열분해는 메탄을 분해해서 수소와 고체 탄소를 생성하는 공정입니다. 이 반응을 자세히 보면 메틸 라디칼을 거쳐 단계적인 탈수소화 과정을 밟으며 그 중간체로 에탄, 에틸렌, 아세틸렌 등이 형성됩니다. 이들은 올리고머를 이루고 최종적으로 고체 탄소와 수소가 생성되는데요. 이 반응은 흡열적이며 엔탈피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상업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공정으로, 수소 공정으로 SMR이 있는데요. 이 SMR은 반응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메탄 열분에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탄 열분해에 대해서 반응 속도를 높이고 탄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수십 년간 메탄 열분해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조건, 다양한 촉매, 그리고 다양한 반응기에서 수행되어 왔는데요. 메탄 열분해에 있어서 고체 촉매의 경우에는 반응 도중에 탄소가 침적되면서 쉽게 비활성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촉매 표면의 탄소를 연소시키거나 워터가스 시프트 리액션을 통해서 활성을 회복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는 또 CO2나 CO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몰튼 메탈 버블 컬럼을 활용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는 고체 촉매가 아니라 용융 금속을 활용한 것으로 밑에서 메탄을 주입해주면 이게 용융 금속 안에서 기포 형태로 상승하면서 고체 탄소와 수소가 생성되게 됩니다. 기존의 고체 촉매라면 이 탄소가 촉매 표면에 침적되어 비활성화가 될 수 있지만 용융 금속에서는 탄소가 용융 금속보다 밀도가 낮기 때문에 탄소가 액체 표면에 뜨게 되므로 침적 문제 없이 지속적으로 탄소 분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생성된 탄소에 대해서는 몰튼 메탈과 관련된 금속 불순물이 포함된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쓰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탄소에 금속 불순물이 거의 없는 상품성 있는 고순도 탄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공정은 몰튼 솔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산업 공정에서는 오래전부터 용융염과 용융금속의 비온화성을 이용해서 분리 정제 작업을 수행해 왔는데요. 이러한 점을 응용해서 메탄 열분의 상부에 용융염을 두면 생성된 탄소의 금속 분리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밑에서 메탄가스를 주입을 해주면 몰튼 메탈에서 메탄 열분해가 일어나고 그 생성된 탄소와 그 탄소 안에 있는 금속 불순물이 같이 몰튼 솔트로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 몰튼 솔트에서 금속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다시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남은 밀도가 낮은 탄소만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고순도 탄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몰튼 솔트와 몰튼 메탈로 이루어진 다상 버블 칼럼 반응기를 이용하여 메탄 열분해를 수행하고 메탄 열분해 반응성, 두 상계에서 금속 불순물 감소, 염의 종류에 따른 탄소 순도, 금속이 탄소로부터 제거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실험과 관련해서 반응기는 직경 22mm, 길이는 각각 300, 430, 1000mm인 석영 튜브 기반 버블 컬럼 반응기이고 촉매는 니켈과 비스무트의 합금으로 여기서 니켈은 촉매, 비스무트는 녹는 점을 낮추는 매개체로 사용되었습니다. 염으로는 NABR 또는 KBR 둘 중 하나를 사용해서 NIBI 합금 위에 염층을 형성해서 이상 반응기를 구현해서 1000도의 온도에서 반응 후 생성된 탄소의 구조와 불순물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스 주입 튜브를 통해서 그 위에서 아래로 가스를 내려주고 이 가스가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에서 버블이 생기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들은 메탄 전환율과 관련된 그래프인데요. 먼저 왼쪽은 1층의 메탈, 2층의 솔트로 각각 110ml씩 넣은 후에 가스 주입 튜브 위치에 따른 메탄 전환율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몰튼 솔트 상에서 전환율은 약 2%였지만 몰튼 메탈 상으로 더 깊이 잠길수록 약 8%로 전환율이 크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몰튼 메탈이 몰튼 솔트보다 메탄 열분해에 대한 촉매 활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 오른쪽 그래프는 몰튼 메탈과 몰튼 솔트로 이루어진 이상 반응기에서 온도 및 플로우 레이트가 메탄 전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데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메탄 전환율이 증가하고 플로우 레이트가 낮을수록 전환율의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플로우 레이트가 낮을수록 전환율이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유량이 작을수록 기포를 형성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이 걸려서 더 많은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반응기 구성에 따른 메탄 전환율과 ID/IG 비율을 제시한 표입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시면 되는 건 높이가 더 높은 반응기에서 메탄 전환율이 그 몰튼 메탈 높이가 더 높은 반응기에서 메탄 전환율이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ID/IG 비율에 대해서는 나중에 라만 분광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상 반응기에서 실험 후 냉각된 염층의 사진인데요. 왼쪽은 몰튼 솔트를 NaBr을 사용하였고 오른쪽은 KBr을 사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NaBr의 경우에는 몰튼 솔트층 상단에 고체 탄소층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KBr의 경우에는 NaBr보다 몰튼 솔트층 내에 분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어드 이전 에너지의 크기 차이 때문인데요. 탄소와 염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탄소의 분리에 있어서 이 어드 이전 에너지는 중요합니다. KBr의 경우에는 탄소에 대한 어드 이전 에너지가 113으로 높아서 탄소가 염 속에 분산되기 쉽고 NaBr에서는 61로 낮아서 탄소가 쉽게 염 표면으로 뜨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순도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이상 시스템이 분리 가능한 탄소 생성물을 생산할 수 있음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몰튼 솔트랑 몰튼 메틸만 사용한 단일상과 몰튼 솔트와 몰튼 메틸을 같이 사용한 이상에 대해서 탄소 생성물에 대한 차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들은 단일상 NIBI 반응기와 이상 NIBI KBr 반응기에서 얻은 탄소의 XRF 스펙트럼인데요. 이 각각의 피크는 니켈과 비스무트에 관한 피크로 이상 반응기를 사용했을 때 니켈과 비스무트 금속 불순물이 크게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 반응기 중에서도 몰튼 솔트에 해당하는 층의 높이가 큰 경우가 금속 오염이 훨씬 적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냥 쉽게 보시면 여기 제가 표시해 놓은 이 두 개씩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이거 110, 240이 각각 그 몰튼 메탈과 몰튼 솔트의 층 길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110, 240인 경우, 즉 몰튼 솔트 높이가 더 높았던 반응기에서 얻은 탄소가 240, 110인 경우보다 금속 오염이 훨씬 적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몰튼 솔트층의 높이가 높을수록 금속 오염이 적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SEM EDS를 통해서 단일상과 이상의 금속 오염 정도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먼저 이 사진은 몰튼 메탈만 썼을 때 SEM 이미지로 여기 보이는 A와 B의 점에서 액체 방울을 가진 과립형 미립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밑에 표는 A, B 지점에 대한 EDS 분석으로 높은 수준의 니켈과 비스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상 반응기에 대해서는 금속 오염이 관찰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표로 정리해 보았을 때 여기서 세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먼저 단일상과 이상과의 비교에서는 이상 반응기일 때 금속 오염 정도가 확실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몰튼 솔트 높이에 따른 비교에서는 높이가 높을 때 금속 불순물이 더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몰튼 솔트의 종류에 대해서 KBR과 NABR의 차이에 따라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어드이전 에너지에 의해서 낮은 값의 어드이전 에너지를 가지는 NABR에서 염 불순물이 적게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들은 단일상과 이상 반응기에서의 금속 불순물의 정도를 XRD로도 분석한 것으로 단일상의 경우가 피크들이 많이 솟아있는 것을 통해 금속 불순물이 많음을 다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몰튼 솔트 높이에 따른 금속 불순물의 정도를 XRD로 분석한 것으로 염층 높이가 더 높은 반응기에서 금속 피크가 가장 없는 것을 확인하면서 앞에서 설명했던 XRF나 SEM EDS의 결과들과 일치하여 추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라만 분광법을 통해서 탄소의 흑연화 정도를 측정했는데요. 여기서 각각의 피크에 대해서 D는 비정질 탄소, G는 흑연질 탄소, G'은 고도로 정렬된 흑연 구조를 뜻합니다. 이때 이 피크들의 값들에 대해서 ID, IG 비율은 이 D 밴드와 G 밴드의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 이 표를 통해서 이상 반응기 중에서도 몰튼 메탈의 높이가 낮은 경우에서 높은 ID, IG 비율을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ID, IG 비율이 크다는 것은 D 밴드 비율이 큰 것이므로 비결정성 탄소임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몰튼 메탈의 층 높이가 낮을수록 생성되는 탄소가 비결정성을 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몰튼 메탈 내 체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피규어는 메탄 열분해의 메커니즘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왼쪽은 단일상, 오른쪽은 이상 반응기로 단일상의 경우에는 상승하는 가스 기포 주변의 솔트 필름이 기포가 붕괴될 때 고체 탄소를 오염시킵니다. 반면 이상 반응기의 경우에는 이러한 금속 필름이 몰튼 솔트 층에서 밀도 차에 의해 분리되게 되고 분리된 금속 방울은 고밀도기 때문에 다시 금속상으로 가라앉고 밀도가 낮은 탄소는 몰튼 솔트의 상단으로 떠올라서 금속 불순물로부터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는 몰튼 메탈과 몰튼 솔트의 이상 반응기를 통한 메탄 열분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몰튼 솔트에 의해서 금속 불순물이 83%에서 5% 미만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 몰튼 솔트층이 증가할수록 탄소의 순도는 증가했고 몰튼 메탈층이 증가할수록 탄소의 구조는 결정성이 증가함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몰튼 메탈과 몰튼 솔트의 이상 반응기를 통해 생성되는 탄소에 대해서 금속 오염을 감소해 고순도의 탄소 생성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이 논문을 읽으면서 정해진 높이에서 몰튼 메탈과 몰튼 솔트의 비율을 달리하여 몰튼 메탈층이 높을수록 탄소 결정성 정도가 증가하고 몰튼 솔트층이 높을수록 탄소의 순도가 증가하는 것을 통해 몰튼 메탈과 몰튼 솔트 층에 따라 탄소 특성에서 상충 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고 단순히 두 층의 길이를 늘리는 것을 넘어서 생산하고자 하는 탄소에 따라 두 층의 최적 비율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고찰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